그러면 열을 내어놓고 뭐 그런다 했으니까 내어놓는 열의 양을 한번 계산해보자. 이제 그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거기에 보시면 열량은 열의 많고 적음을 나타내는 단위다라고 되어 있고, 우리가 흔히 쓰는 게 칼로리, 킬로칼로리 뭐 요걸 씁니다. 거기에서 열량의 단위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이제 열을 내어놓거나 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열량을 칼로리, 킬로칼로리, 뭐 BTU. 이거 영국에서 사용하는 거니까 알 필요 없습니다. 영국은 우리랑 질량 단위도 다르고 온도 단위도 달라요. 그래서 영국에서 사용하는 거고, 우리는 주로 이제 칼로리나 킬로칼로리인데, 요 K가 의미하는 게 바로 뭐냐 하면 1000배를 의미해요. 1000배. 10의 3승. 그러면 1kcal는 칼로리의 1000배이기 때문에 이거를 칼로리로 가면 1000을 곱해주면 된다고. 그러니까 K가 접두어예요. 1000을 나타내는. 그래서 우리가 1kg, g의 1000배. 그래서 1000g 이렇게 가는 거예요. 1km, 미터의 1000배니까 1000m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 단위나 아니면 큰 단위로 사용할 때는 이 단위를 사용할 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렇게 사용을 할 거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그걸 나타낼 때, 열량 계산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그 개념이 하나 있는데, 비열이라는 거. 이게 스몰 c라고 사용하는 비열이에요. 비열은 아셔야 돼요. 자, 비열을 한번 볼게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1g이나 1kg. 뭐 단위를 g으로 써도 되고 킬로그램으로 써도 되는데, 어떤 물질의 단위 질량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의 양을 비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어떤 물질 온도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 그게 비열이라고. 필요한 열량. 자, 그러면 자, 온도를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고, 1g을 1도 올린다 그러면 작은 단위라 해가지고 칼로리 퍼 그램 도씨 이렇게 써요. 1g의 온도를, 요 단위의 의미가 1g의 온도를 1도씨 올리는데 얼마 칼로리가 필요하다 이런 거예요. 아니면 양을 좀 많이 쓰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쓰면 돼요. 킬로그램, 1kg의 온도를 1도씨 올리는데, 요거를 칼로리라 써도 되지만 얘가 양이 많아졌기 때문에 열이 많이 필요할 거라서 킬로칼로리, 똑같은 단위입니다. 똑같은 단위. 자, 그런데 자, 비열이 큰 대표적인 물질 중에 하나가 물이에요. 물의 비열이 얼마냐 하면 1칼로리 퍼 그램 도씨, 1kcal 퍼 킬로그램 도씨. 야도 1000배 되고 1000배 됐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자, 물 1g의 온도를 1도씨 올리는데 1칼로리라는 열량이 필요하대요. 이게 큰 거라고. 얼음 같은 경우에는 0.6밖에 안 되거든요. 0.6 칼로리. 다른 건 더 작고. 자, 그러면 이 비열이, 물의 비열은 크다라고 얘기하는데, 비열이 크다의 의미가 바로 뭐냐? 비열이 크다의 의미는 온도 올리는데 열이 많이 필요하다, 적게 필요하다? 많이 필요하다. 아, 온도가 올리는데 열이 많이 필요하다. 그 말은 온도 올리는데 열이 많이 필요하다. 이 말은 쉽게 온도 안 변한다 이 말이에요. 쉽게 온도 변화가 잘 없다. 자, 이게 온도 올리는데 열이 많이 필요해서 우리가 물이 아주 좋은 굿소화 약재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약재를 뿌렸는데 물은 수증기가 되면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100이라는 열량을 빼앗아 간다라면, 다른 물질은 뿌렸는데 기체가 되면서 50밖에 못 빼앗아 간다고요. 그러니까 물이 비열이 크다라는 의미가 열을 많이 뺏어 간다. 물이 소화약재라서 좋은 소화약재인 이유는 열을 많이 뺏어간다. 그래서 냉각, 시원하게 만드는 거니까 냉각 소화, 즉 냉각 효과가 굉장히 뛰어난 약재이다, 그런 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물의 비열이 크다라는 것은.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하나를 해야 되는데, 그럼 네가 말하는 물이 그렇게 냉각 효과가 뛰어나면 도대체 얘네들이 온도 변화할 때 얼마의 열을 흡수해 가는지 계산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매번 이런 문제가 나와요. 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0도씨 얼음, 마이너스 20도씨 얼음은 하지 말고 10도, 0도씨 얼음을 해. 0도씨 얼음이 100도씨 수증기가 될 때 얼마의 열이 필요한가, 즉 얼마의 열을 훔쳐갈 것인가 계산 한번 해보세요 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얼음 1g이라고 할게요. 물이 녹아서, 아니,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고 물이 끓어서 수증기가 돼도 질량은 안 바뀌어요. 질량은. 자, 그러면 이런 걸 풀 때는 어떻게 푸냐면 먼저 어떠한 변화를 거쳐서 0도씨 얼음이 100도씨 수증기로 가는지를 먼저 설계를 합니다. 자, 항상 이렇게 설계해야 돼요. 얼음이, 일단 얼음이 녹아야 되잖아. 물 되잖아, 물. 근데 온도가 안 바뀌어. 온도는 그대로인 물을 먼저 만들어줘요. 얼음이 물 될 때는 온도가 안 바뀌어요. 이게 왜 상태 변화기 때문에. 열을 가해도 상태 변화하는데 열을 써버리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없어. 자, 그 다음에 물이 됐으니까 얘를 끓여야 되겠죠. 그러면 100도씨 물까지 끓여. 그럼 이때는 물은 물인데 온도가 바뀌는 물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최종 종착지가 수증기예요. 그러면 수증기로 가는데 온도가 안 바뀌는 수증기 이렇게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단계마다의 열량을 계산해서 다 더해주면 돼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나왔어. 마이너스 20도씨 얼음이 250도씨 수증기. 자, 이 열량 한번 계산해보세요. 그러면 이런 또 설계를 합니다. 자, 맨 처음에 마이너스 20도씨 얼음이 돼요. 얼음은 0도에서 녹아요. 마이너스 20도에서 녹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먼저 어디까지 가야 되냐 하면 0도 얼음까지 가야 돼. 0도 얼음. 자, 0도씨가 됐어. 그러면 뭐 돼야 돼요? 물은 온도 변화 있다. 얼음이 물 될 때 온도 변화는 없어요. 그러면 0도씨 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물이 됐어. 그럼 이때 이제 가열하면 온도가 올라가겠죠? 물은 100도에서 끓을 거니까 100도 물이 돼야 그 수증기가 되는 거지. 100도 수증기 바로 못 간다고. 그러면 100도씨 물을 만들어줘요. 자, 이제 100도 물이 됐으니까 얘가 끓어야 되죠? 끓는 상태 변화가 일어날 동안에 온도 변화 있다 없다? 없어. 그러면 100도씨 수증기. 아직 종착지가 250도씨 수증기예요. 그럼 여기서 다시 250도씨 수증기. 이렇게 설계를 해서 각 단계마다 관여하는 열량을 다 계산해서 더해줘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지요? 자, 계산하는 방법은 나중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밑에 거 읽어보고.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이 계산의 비열이 쓰이기 때문에 이 계산을 가지고 왔는데, 자, 우리가 온도는 변함이 없고 0도, 100도 온도는 변함이 없는데 요 상태만 변하는, 요 때는 아까 저기에서 찾아봤던 상태 변화에서 관여하는 열을 바로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다. 잠열량, 수문열. 그러니까 이게 잠열이 필요한 거예요, 잠열. 0도씨, 이렇게 100도씨 물에서 100도씨 수증기, 여기 잠열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여기에 잠열이 필요한 거고. 온도 변화 없고 상태 변화되는 그 상황, 이게 잠열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상태는 똑같은데 온도가 변하는 요때 있잖아요, 요때. 온도가 변하는 요때. 이때 현열이 들어가는 거예요, 현열. 현열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온도 변화가 있는 거고, 온도가 달라지는 거고, 잠열은 상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상태는 같은데 온도가 달라졌으니까 여기는 현열을 계산해서 숫자를 이제 계산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현열을 계산하라고요. 자, 이 현열을 계산할 때 어떻게 쓰냐 하면 필요한 열량 Q는 요게 작은 C가 비열, M이 질량,
이게 온도 변화, 델타 T니까 온도 변화. 0도에서 100도, 내지는 100도에서 250도. 이거. 자, 그래서, 자, Q는 온도 변화가 생기는 현열 계산할 때 Q는 비열과 질량과 온도 변화의 곱인데, 우리가 보통 이걸 시멘트라고 외워요. 시멘트. 시멘트. 그냥 앞글자 따가지고 시멘트. 이거 계산하려고 그러면 비열이 필요하다고요. 그러면 여기만 계산 한번 해볼게요. 0도씨 물이 100도씨 물이 됐어. 이때 필요한 열량은 열량은 시멘트라고 했어. 시멘트. 자, C가 물의 비열은 1칼로리 퍼 그램 도씨라 했으니까 1칼로리 퍼 그램 도씨 곱하기 요 질량 M. 문제 조건에서는 항상 질량을 줄 거고 저는 여기에서 1g이라고 1g이라고 여기 1g이라 했으니까 여기에 1g 곱하기 온도 변화. 온도 변화. 어디 갔노? 온도 변화 여기서 0도씨 물이 100도씨 물 됐으니까 몇 도 변했어요? 100도 변했죠? 나중 온도에서 처음 온도 빼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100도씨. 자, 이 퍼라는 것은 분수예요, 분수. 얘네 분모 자리에 있어요. 숫자하고 문자가 약분되는 건 똑같아. 분자의 그램, 분모의 그램 날라가고 분자의 도씨, 분모의 도씨가 날라가니까 단위가 남는 거는 칼로리밖에 없어요. 그러면 몇 칼로리가 남냐 하면 1 곱하기 1 곱하기 100이니까 100칼로리 열이 필요하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에서는 수증기가 100도씨 수증기가 250도 수증기로 될 때는 만약에 비열이 0.5가 주어졌다. 0.5 이게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주어질 거예요. 0.5가 주어졌으면 이때는 Q는 시멘트 하게 되면 여기 0.5가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질량은 난 여전히 1g이라 했기 때문에 1이 들어갈 거고 온도 변화가 100에서 250이니까 250에서 100 뺏는 150이 들어간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75칼로리 이렇게 계산한다고요. 온도가 변하는 그 과정에서 관여하는 필요한 열을 계산할 때 비열이라는 게 필요하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럼 그렇고 여기 잡열은 그럼 어떻게 계산해요? 잡열은 얼음이 물되는 거니까 이거는 융해열을 그냥 쓰면 돼요. 융해열. 그리고 물이 수증기 되는 거니까 이거는 기화기 때문에 기화열을 쓰면 되는데 이게 문제에 주어질 수도 있고 안 주어지면 내가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얼마냐 하면 얼음의 융해열은 80이에요. 80칼로리 퍼 그램. 봐요. 그램 도씨. 도씨는 의미가 없어. 어차피 1도씨이기 때문에. 1g에 물 1도 올리는데 그러니까 1g일 때 융해열이 80칼로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1g인 거니까 여기 질량이 1g이니까 둘이 그냥 곱해버리면 그램 날아가니까 여기에 80칼로리가 필요하다 이 말인 거죠. 근데 만약에 얘가 1g이 아니라 얘가 만약에 5g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80에다가 5를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질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필요한 열이 많아지기 때문에. 자, 그리고 기화열 같은 경우에는 물의 기화열이 약 540칼로리. 근데 이것도 540이라고 쓰는 데도 있고 539라고 쓰는 데도 있어요. 우리 책에 아마 539라고 돼 있을 거예요. 539칼로리 됐으면 이게 지금 1g이니까 1g 곱해버리면 기화열에 필요한 게 540칼로리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여기서 80, 여기서 100, 여기서 540 더해주면 이때 0도씨 얼음이 100도씨 수증기 되는데 필요한 열량을 계산하게 된다. 요건 나중에 이제 1월 달부터 한 바퀴 돌면 그때 다시 더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